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로를 헤맨다 했죠. 미로. 그럼 미궁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궁에 빠지다든지. 이 미로와 미궁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로와 미궁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뭐에 어디에 빠지다 또는 어디에서 헤매다 할 때 미로와 미궁의 어떤 짝이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미로에 빠지다가 좋을까요? 미로를 헤매다 또는 미궁에 빠지다, 미궁을 헤매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막 섞어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미로와 미궁이라는 낱말을 조금 더 구분하고 내용을 알고 보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더 적합한 어떤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조금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같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먼저 보면 미는 미호가다, 미호간다, 좀 헷갈린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로는 길이다, 길은 길인데 헷갈리는 길이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것이 미로예요. 쌀미자가 있습니다. 발음이 왔겠죠. 그리고 쉬엄쉬엄 갈 착, 착받침입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쌀미자를 보면 글자가 이렇게 방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것이 미혹된다.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쌀을 이렇게 한 줌 가지고 놓게 되면 막 제멋대로 흩어지죠. 막 그렇게 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로자는 길을 간다. 무엇으로 가느냐? 발을 가지고 간다 해서 발족자가 붙었다. 이렇게 보고, 각각 각이다. 네, 각각. 자, 사람이 발을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길이 생기겠죠. 막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예, 이렇게 이 낱말을 사실 가지고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좀 다릅니다. 특히 이 각각 각이라는 글자의 성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것이 길이라, 길로다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로. 자, 미궁이라는 것은 이제 집궁자입니다. 주로 궁은 큰 건물을 얘기합니다. 큰 집. 그래서 주로 궁궐이라든지 막 이렇게 많이 쓰죠. 여기 이제 집이기 때문에 집면자가 들어갔어요. 간문이다. 그리고 음률료, 모양은 음률료입니다만 사실은 음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등뼈의 모양이다. 예, 그렇죠. 뼈가 있다. 뼈가 이렇게 계속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뼈와는 상관이 없고, 뼈가 이렇게 연결되듯이 어떤 건물이 이렇게 많이 있다.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다. 그래서 그것이 큰 집이다 해서 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궁이라는 것은 뭔가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좀 미혹되는 그런 길을 가진 그런 큰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것이 이제 미로입니다. 자, 출발을 여기서 합니다.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길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나 있습니다. 특히 이 길의 특징은 가다가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 오면 이리 가야 될 것인지 이리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지점에 오면 또 이리 가야 될지 이리 가야 될지 이리 가야 될지 모릅니다. 각 길마다 이렇게 갈림길이 있어서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미로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보니 어지럽게 갈래가 졌어. 그렇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오기 어려운 길이 미로다. 미로를 벗어났다. 용케 벗어났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확대 해석해서 해결책을 못 찾아 갈팡질팡한다. 갈래가 많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겠죠. 그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것도 미로다. 예를 들면 양측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시도가 미로에 빠졌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실험을 합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실험을 하는데 미로를 만들어 놓고 누가 빨리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하느냐 하는 어떤 행동 양태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만든 길을, 또 그런 장치를 미로라고 한다. 입구에서 목표물에 이르는 길에 막다른 골목을 만들어 놓고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또 다른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갑니다. 그래서 좌냐 우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동물의 행동, 특히 학습 과정을 연구하는 장치 이런 것도 미로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 쥐나 여러 가지 동물들 미로에 넣어놓고 누가 빨리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하느냐 그 행동 양태를 연구하는 그런 것, 그렇게 만든 것도 미로라고 한다. 자, 미궁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미로는 갈래길이 많았습니다만 미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건물 안에 길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 중심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뱅뱅 돌리는 것이에요. 갈래길이 없다. 그렇지만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고 돌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간다. 그래서 계속 가면 도달은 할 수 있지만은 너무나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정신이 없겠죠. 계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긴 길을 통해서. 이러한 장치를 가진 큰 건물이 옛날에 신화에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만든 말이 미궁인데, 미궁과 미로는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 사전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미궁은 들어가면 나올 길을 쉽게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도 미로와 물론 좀 비슷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다. 그리고 좀 비유적으로 사건이나 문제 따위가 얽혀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게 된 상태. 미궁은 들어가도 가도 계속 길이 나옵니다. 헤어나질 잘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이 어느 곳을 쳐들어왔을 때 쉽게 본거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길을 뱅뱅 돌려 만든다. 적군이 성 안에 신속히 도달할 수 없도록 통로를 길고 복잡하게 만든다. 네, 그렇게 헤매는 동안에 이제 위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길을 잃을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 곳으로 길이 길 뿐이지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선택해야 되는 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미궁이라는 것은 사실은 번역어예요. 번역어. 영어에 이렇게 레버런스라는 이러한 영어가 있는데 이것을 번역한 말이다. 이것은 어디에 나왔느냐? 라비린토스라는 그런 것에서 나왔다. 라비린토스가 어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물이다. 건물의 이름이다. 예, 이것은 이제 나가는 문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진 건물인데, 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제 크레타의 왕 미노스가 있다. 미노스 왕이 있는데 미노스 왕의 부인이 어떻게 황소와 교접을 해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소의 모양을 닮은 그런 어떤 괴물이라면 괴물을 낳았죠. 그 괴물을 이렇게 라비린토스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미궁 속에 넣어서 가두게 되는데, 이 라비린토스는 매년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으라고 괴물에게 바쳐야 됩니다. 어디서 바치냐? 아테네에서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괴물을 죽이기 위하여 미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너무나 미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를 사랑하는 크레타의 왕 미노스의 딸이 테세우스에게 큰 실방울을 줍니다. 그래서 미궁에 들어가기 전에 실을 문에 메어놓고 그 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괴물을 처치하고 그 실을 따라서 탈출해 나온다는 그런 그리스 신화와 관련돼서 번역된 말이 미궁이다. 이렇게 되겠죠. 재밌는 내용은 유튜브를 한번 또 찾아보시면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로와 미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크게 얘기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로라는 것은 갈래가 들어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선택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 네. 그리고 이제 미궁이라는 것은 사실은 길이 하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다. 그것은 미로나 미궁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로는 갈림길이 있다. 근데 미궁은 갈림길은 없지만 길이 꼬불꼬불 길다. 자, 그러면 앞에서 아테네 왕자 테세우스가 미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괴물을 처치를 하고 반대 길로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실을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계속 돌아 나오면 되는데. 그런데 이 라비린토스에는 미궁뿐만 아니라 이 미궁 속에서도 여기에 다시 또 미로를 계속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예, 미궁의 장치와 미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살아서 나온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실을 따라서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미로라는 것은 다시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이 있다는 것이고, 미궁은 꼬불꼬불 길이 긴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로와 미궁과 짝이 되는 어떤 행위, 빠진다와 헤매다, 어느 것이 더 적절할까요? 둘 다 섞어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왕 미로와 미궁을 알았다면 미로라는 것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이 계속 틀어집니다. 그래서 헤맨다는 뜻입니다. 헤매다. 미로에 들어가면 헤매게 됩니다. 그렇죠. 미궁이라는 것은 길기 때문에 빠져 들어간다. 그렇죠. 계속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궁에는 빠지고 미로는 헤맨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미자가 이제 미호갈 미자인데 이거는 쌍미자가 있죠. 자, 그래서 미호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미신이다. 네, 미신. 미혹되게 믿음이 이제 미혹되게 믿는 것이다. 미아다. 길을 잃은 아이를 미아라 하죠. 미호갈 미에 말소문자를 넣으면 수수께끼 미자가 됩니다. 사실 이 글자를 써서 현재 우리가 쓰는 낱말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만들어놓은 예전에 쓰던 낱말들은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우리는 거의 쓰지 않는다. 단지 굳이 가져와 보면 미제가 있다. 수수께끼 같은 문제다. 예를 들어서 과학계에 또는 수학계에 수십 년 묵은 어떤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문제, 그것을 누가 풀었다 할 때 미제를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미로, 미궁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로는 갈림길이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방향이 달라진다. 미궁은 계속 가도 길이 끝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근데 만약에 미궁에다가 미로를 다시 더 설치를 한다면 그건 정말 어렵겠죠. 네. 감사합니다.